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네트워크 매거진 진행을 다시 맡게 된 장효욱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 1월 설 대목을 앞두고 충남 서천 특화시장에서는 큰 불이 났었죠. 이 화재로 대부분의 점포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면서 이 많은 상인들이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었는데요. 그나마 불이 난 지 3개월 만에 임시시장이 문을 열면서 이 망연자실하던 상인들이 다시 힘을 내고 있습니다. 새로 문을 연 시장을 김다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거대한 화염이 2층짜리 건물을 집어삼킵니다. 설 대목을 앞둔 지난 1월 서천 특화시장에 큰 불이 나면서 282개 점포 중 200개가 넘는 점포가 불에 탔습니다. 하루아침에 생계 터전을 잃은 상인들은 까맣게 타들어간 가슴으로 하루하루를 버텼고 제일 처음에 한 달 동안은 낮게 잠도 못 잔 것 같아. 밤새 잠이 안 와. 잠을 자도 그날 잠이 계속 안 와. 불이 난 지 94일 만인 지난 25일 삶의 터전을 되찾았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아침에 가야 할 곳이 없으니까 굉장히 서럽더라고요. 아무튼 25일 날 개장한다고 그래서 며칠 동안 잠도 못 잤어요. 기존 주차장 부지에 임시시장이 세워졌고 다시 찾아온 손님들도 시장 재개장에 반가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메르치도 일부러다가 오늘 지금 와서 사갖고 딸들 볶아주려고 한 박스 샀어요. 얼마나 좋아요. 너무 깔끔하고 좋아서 내가. 임시시장은 사업비 55억 원을 들여 수산동과 일반동을 합쳐 총 226개 점포로 문을 열었습니다. 이번 임시시장은 한순간에 생업을 잃은 시장 상인들한테 희망을 주는 그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충청남도는 내년 7월까지 총 400억 원을 투입해 서천 특화시장을 전국 최고 수준의 시장으로 재건축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네, 이 생활 쓰레기를 소각하는 시설은 지역 주민들이 꺼리는 대표적인 님비 시설인데요. 이 강원 인제에선 이 소각장에서 생활 쓰레기를 태워 발생하는 열 에너지를 활용해서 이 스마트팜 온실을 만들어 주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초록색 바나나 나무가 성인 키만큼 자랐습니다. 바닥엔 커피나무와 보스턴 고사리까지 각종 아열대 식물이 가득합니다. 인제군이 지역 균형 발전 시범 사업으로 3년간 20여 원을 들여 조성한 스마트팜 온실이 최근 문을 열었습니다. 이 스마트 온실은 한겨울에도 영상 15도 이상의 온도를 유지합니다. 혹한기 영하 20도까지 떨어지는 인제지만 이 온실은 난방비 걱정이 없습니다. 인근 환경자원센터에서 생활 쓰레기를 태울 때 발생하는 1000도에 달하는 소각열로 끓인 물을 끌고 와 온실 내부 온도를 올리기 때문입니다. 이를 활용해 아열대 식물원을 운영하고 방울토마토와 같은 작물을 키웁니다. 청년 농업인들에게는 스마트팜 기술도 전수합니다. 온실 시설을 마련하고 여기서 이제 재배 기술이라든지 시스템, 환경제어 시스템 같은 거를 배움으로써 그거를 현장에서 바로 접목할 수 있게. 혐오 시설로만 여기던 소각장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도 달라졌습니다.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아니면 소득, 고소득 작물을 재배함으로써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좀 시선이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가축 분뇨 처리 시설의 폐열로 주민 전기 공급을 지원했던 홍천과 스마트팜 온실을 선보인 인제가 잇따라 호응을 얻으면서 횡성과 양양 등 도내 다른 지자체들도 잇따라 벤치마킹에 나서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이 조선시대 정조가 만든 화성 행궁은 일제강점기에 많이 훼손됐는데요. 지난 1989년부터 이 35년 동안 복원 작업이 진행된 끝에 이 119년 전 본연의 모습을 대부분 되찾게 됐습니다. 김승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둥을 세우고 대들보를 이어붙이고 정성스럽게 벽돌과 기와를 쌓아 올리는 반복된 작업. 수원 화성 행궁 우화관이 119년 만에 복원됐습니다. 우화관은 조선시대 화성 행궁의 출장 후 관리들이 머물던 장소인데 일제강점기에 병원과 경찰서로 사용되면서 훼손됐습니다. 우화관은 임금님을 상징하는 전패를 모신 객사입니다. 정조 임금이 수원이 태평성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지은 1795년 정조의 어머니 해경궁 홍씨의 회가변에 음식을 준비했던 수라청 별주도 제 모습을 찾았습니다.
복원 작업 과정에서 구들장 등 옛 모습이 그대로 발굴되기도 했습니다. 화성의 본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되게 웅장해 보이고, 그리고 또 옛날에 저기 모형 지도로 볼 수 있는 걸 다 볼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1989년부터 시작된 화성 행궁 복원 작업은 화성 석역 의궤 등 철저하게 문헌 검증을 거쳐 진행됐습니다. 현재까지 행궁 건축물 567칸 가운데 482칸이 복원됐습니다. 잃어버린 우리 역사를 되찾는 것은 물론이고 정조대왕의 효심과 애민사상을 다시 한번 세웠다는 점에서 수원시는 역사적 고증을 통해 조선시대 기물과 음식물 등을 재현한 조형물도 전시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김승도입니다. 이 조선시대 퇴계 이황 선생은 임금이 한양에 더 남아달라는 만류에도 스스로 귀향길을 택했습니다. 이 고향인 경북 안동으로 내려가서 도산서원을 세우고 여생을 후학 양성에 집중한 건데요. 이 455년 전 퇴계 선생의 그 정신을 되짚기 위해 선생의 마지막 귀향길이 재현됐습니다. 이심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경복궁에서 안동까지 700리길, 약 270km를 걸어온 학생과 시민 80여 명이 도착지인 도산서원 앞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14일 동안 퇴계 선생의 마지막 귀향길을 따라 걸으며 선생의 발자취를 되짚어봤습니다. 구간에 대한 정보라던가 그 예전에 있었던 그 장소에 대한 스토리 같은 것들을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런 강의를 듣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퇴계 선생은 455년 전인 1569년 당시 선조와 조정실로의 간곡한 만류에도 귀향길에 올랐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한양 대신 고향 안동에서 인재를 키우겠다며 도산서원을 세웠습니다. 조용한 고향에서 책을 읽고 저술을 하고 후학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남한테 양도할 수 없는 본인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경상북도는 현재의 지역 소멸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퇴계 선생의 정신을 따라 지방 인재 양성에 집중해야 한다고 보고 5회째 귀향길 재현식을 열고 있습니다. 지방시대를 열어야 되는데 지방시대를 여는 퇴계 정신을 우리 현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느끼도록 하는 그런 재현 행사가 되겠습니다. 경상북도는 퇴계 선생의 서원 교육과 강남 농법 보국같이 지역 인재를 키우고 지역 살림을 풍요로워지게 하는 지역 발전 선순환 모델을 구현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네, 이제 다음 주면 5월 가정의 달이죠. 특히 이번 주말로 다가온 어린이날을 맞아 이 서울시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다양한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 서울의 대표 캐릭터인 해치가 어린이들을 찾아가는 이벤트도 있었는데요. 그 현장을 고승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의 한 유치원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서울시를 상징하는 캐릭터 해치가 어린이들을 방문했습니다. 귀여운 해치의 등장에 신난 어린이들은 꼬리를 쫓아 기차놀이를 하고 해치가 술래가 돼서 잡기놀이도 합니다. 서울시가 해치의 마법학교라는 이름으로 진행한 이 프로그램에 총 22곳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신청해 618명의 어린이들이 해치와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들은 해치와 함께 하늘에 비눗방울을 날리고 고사리 손으로 해치 캐릭터에 알록달록 색깔옷을 칠해주며 웃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어느새 해치와 친해진 아이들은 평소 가지고 있던 고민을 털어놓기 위해 줄도 섭니다. 강아지를 키우고 싶어. 네, 아이들이 너무 좋아했고요. 가정의 날을 맞이해서 이렇게 우리금 유치원을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서울시는 다음 달 2일부터 닷새간 서울 광장에서도 어린이들이 해치 캐릭터와 다양한 놀이를 할 수 있는 체험형 팝업 해치의 마법 마을도 운영합니다. 해치야 안녕 행복해. TV조선 고승현입니다. 제63회 성웅 이순신 축제가 닷새 동안의 일정을 끝으로 어제 마무리됐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외가이자 어린 시절을 보낸 아산시는 이 장군의 업적과 호국 정신을 기리고자 매년 이순신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번 축제는 이순신 장군 출정식을 비롯해 거북선, 노젓기 대회 등 다채로운 공연과 행사로 관람객들을 사로잡았습니다. 네트워크 초대석 시간입니다. 국내 최대 꽃 축제인 고양 국제 꽃 박람회가 지난주 금요일 개막했습니다.
올해 축제는 예년보다 규모가 더 커졌다고 하는데요. 이동환 고양시장님 모시고 올해 축제를 포함해서 고양시가 추진 중인 현안 사업 등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축제가 이번 주에 개막을 했는데 올해 주제는 어떻게 됩니까? 예, 이번 꽃박람회 주제는 사실 지구 환경과 꽃입니다. 요즘 뭐 심각한 기후 위기 문제로 환경의 이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고, 그리고 고양 특례시라는 대도시 안에서 꽃, 호수, 자연과 함께하는 이 꽃박람회를 통해서 지구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기도 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네, 뭐 볼거리와 이벤트도 이제 풍성하다고 하는데 뭐 주요 일정 좀 소개해 주시죠. 예, 뭐 커진 규모만큼 다채로운 꽃 전시와 이벤트로 더욱 풍부하고 새로운 꽃박람회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추천드리고 싶은 곳이 아주 많지만은 네. 몇 가지 소개드리면 우선 국제 꽃박람회 명성에 맞게 꽃박람회 최대의 국제 정원 이벤트가 열립니다. 네. 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황제 작가를 비롯해서 뭐 최정상급 정원 디자이너들이 참여한 세계 작가 정원에서 뭐 그동안 볼 수 없었던 화려하고 또 수준 높은 이 세계적인 화훼 작품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뭐 또 대한민국에서 뭐 가장 일찍 피는 우리 장미 정원도 있습니다. 아, 네. 예, 장미는 뭐 고양시 시화로 고양을 대표하는 뭐 꽃이기도 하고 고양시 장미 생산이 전국의 24% 달할 정도로 네. 국내 최대 생산지입니다. 뭐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장미 신품종 고양 1호를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뭐 디자인 온실 조성으로 약 한 1만 평방미터 면적에다가 2만여 주의 장미가 아름답게 조성되니까 꼭 들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꽃축제를 준비할 때는 이제 개화 시기도 예측해야 되고 뭐 어려움이 좀 많으실 텐데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뭐 지금 우리 그 박람회 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이 꽃과 함께하는 축제는 항상 이렇게 그 기후가 변덕스럽기 때문에 하나의 변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꽃박람회도 개최 준비하는 동안에 기온이 뭐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해서 또 빨리 개화하기도 하고는 그런 어떤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꽃박람회는 1997년부터 시작되어서 이번이 16회입니다. 그래서 대표 화훼 축제답게 기온에 대해서 아주 대비를 좀 철저히 했던 부분입니다. 네. 만개한 꽃에 대해서는 뭐 추가로 이렇게 또 식재를 더해서 오시는 분들이 실망하는 일이 없도록 다채로운 꽃들을 즐기실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뭐 걱정하지 마시고 뭐 오셔서 마음껏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이제 화제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고양시가 교육발전 특구 시범 지역으로 선정이 됐는데 이를 통해서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국비와 시비를 합쳐서 약 한 200억까지 예산 확보가 가능했습니다. 뭐 물론 뭐 각종 규제 특례도 적용받아서 교육 혁신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네. 뭐 특히 이번 공모 심사에서 제가 직접 가서 발표를 해서 우리 고양 시민들의 열망과 의지를 전달했기 때문에 이번 성과의 감회가 또 더욱 남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교육발전 특구 사업의 핵심은 교육 혁신을 통해서 미래형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우리 일산 테크노밸리 등 고양시의 대규모 자족시설들과 연계해서 교육과 4차 산업 일자리가 연결되는 선순환 고리를 만들고 또 고양시를 대한민국의 최고의 교육도시로 변화시킬 계획입니다. 네, 또 이제 교통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GTX-A 서울 운전 구간이 올해 이제 개통을 하는데요. 뭐 이를 포함해서 광역교통망 구축 작업이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지금 올해 하반기에는 뭐 지금 운정하고 서울 구간이 개통되면서 뭐 킨텍스에서 서울까지, 서울역까지 거의 한 16분이면 갈 수 있게 됩니다. 뭐 서울의 접근성이나 시민들의 출퇴근 부담이 그만큼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말에는 고양시와 의정부를 또 잇는 교외선도 20여 년 만에 다시 운행되기도 하고, 그리고 고양 은평선, 인천 2호선, 고양 연장도 준비 중입니다. 이외에 뭐 신분당 일산 연장이나 9호선 급행 연장의 등 주요 노선이 정부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또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뭐 또한 자유로 정체는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하 고속도로 건설도 추진하고
그 철도와 도로 모두 시원하게 뻗어나가는 광역교통망으로 수도권 30군데를 실현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또 이제 일산 같은 이 대표적인 일기 신도시 이제 정비 사업도 이제 관심을 많이 끌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저 또한 사실 고양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도시공학 전문가로서 이제 활동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재정비는 오랫동안 준비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시민들의 기대가 굉장히 크고 그동안 고양시는 노후주택 시민들의 이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경청해 왔습니다. 뭐 국토부의 여러 건의 건의와 제안을 해왔던 부분도 있고 이러한 노력들이 이제 만들어져서 지난 27일 시행된 노후 계획도시 이 재정비 특별법에 잘 반영이 되었습니다. 네. 고양시는 이미 작년부터 신도시 중 최초로 일산 신도시 사전 컨설팅을 준비해 왔고 올해는 또 덕양 지역까지 사전 컨설팅 대상 단지를 확대해서 공모를 진행 중입니다. 네. 그래서 특별법 통과에 뭐 좀 발맞춰서 빠른 준비를 해온 만큼 또 신속하게 정비 계획도 세우고 선도 지역 지정에도 전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네. 예. 시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네트워크 매거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